그러자 진나라 대신인 계자가 말했다. 아니, 어이 국가를 토벌하겠다는 분께서 그의 아내를 맞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 구애되시다니 어찌된 일이십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우리나라와 인체관계를 맺어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사소한 예의에 사로잡혀 큰 뜻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결국 중이는 공주들을 모두 받아들였고 목공도 크게 기뻐하여 잔치를 열었다. 조최는 서묘라는 시를 낭송했다. 서묘는 시경에서 소화편에 있는 시인데 조채가 이 시를 읊은 이유는 중의와 군신의 귀국에 진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서묘의 시를 낭송했다. 진나라 목공은 웃으며 말했다.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소. 그해 9월 중의의 조국 진나라에서는 해공, 즉 중의의 동생인 이호가 세상을 떠났고 어가 뒤를 이었는데 그가 회공이었다. 이때 진나라의 대부인 난지와 극곡이 중의를 만나러 몰래 왔다. 그들은 중의에게 하루바삐 귀국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귀국할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마침내 중의는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목공은 군대를 빌려주어 중의의 귀국을 도왔다. 그러나 해공의 옛 신하인 여성과 극예와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중의를 옹립하려 하지 않았다. 중의가 귀국길에 오르자 회공이 이에 대항했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중의에게 기울어진 뒤였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로써 중의는 망명한 지 19년 만에 귀국했는데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진나라 대부분의 백성이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중의가 이제 문공 원년 진나라가 중의를 황하까지 환송하였다. 호원이 말하였다. 문공 원년 봄 진나라가 중의를 황하까지 환송하였다. 호원이 말했다. 제가 군왕을 따라 천하를 주유한 지 이미 오래되어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제 실수를 알고 있지만 하물며 군왕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저를 여기서 헤어지게 하옵소서. 그러자 중의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귀국한 뒤 그대와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물을 다스리는 시인인 하백으로 하여금 증언을 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는 구슬을 황하 속으로 던지고 호언과 맹세하였다. 그때 계자추가 뒤에서 따르고 있다가 배 위에서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하늘이 공자께 길을 열어주셨는데 호언이 자신의 공이라 생각하고 죽음께 그 대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옵니다. 저는 그와 함께 관직에 있기를 원하지 않사옵니다. 그래서 계자추는 자신을 숨기고 황하를 건넜다. 진나라 병사들이 영호를 포위하자 진나라는 여류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2월 순축일 호원과 진 및 진나라 대부들이 순에서 회맹을 하였다. 이민일에 중의가 진나라의 군영으로 갔고 병오일에 고곡으로 진격했다. 그리고 정미일에 무궁에 도착하여 즉위하여 진나라의 군주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곧 문공이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637부터 628까지. 대신들은 모두 고곡으로 갔다. 회공어는 고량으로 도주했는데 무신일에 사람을 보내어 회공을 주살했다. 회공의 옛 대신 여성과 극예는 본래 문공에게는 귀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공이 즉위하자 피살될까 두려워 부하들과 함께 궁을 불사르고 문공을 시해할 계획을 세웠다. 문공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옛날에 문공을 살해하려고 하였던 환관인 이재가 그들의 음모를 알아내 이것을 문공에게 알리고 과거의 죄를 갚으려고 문공을 아련하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문공은 즉 이재를 접견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그를 질책하기를 너는 포읍에서는
과인의 옷소매를 베었다. 그 후 과인이 정나라의 왕과 사냥을 갔을 때 너는 해공을 위해 과인을 추적하고 과인을 죽이려고도 하였다. 너는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황관 이재가 말했다. 저는 궁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히 두 마음으로 주군을 섬기거나 주인을 배반할 수 없었사옵니다. 그래서 주군께 죄를 지었던 것이옵니다. 주군께서는 이미 환국하여 군주가 되었지만 왜 지금도 포읍과 정나라에서 있었던 사건과 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관중은 활을 쏘아 제환공의 대구를 맞추었으나 제환공은 관중에게 의지하여 패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궁형을 받은 이 사람이 매우 기묘한 일을 보고하려 하옵는데 주군께서는 접견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오직 재난이 임박할까 두렵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문공은 마침내 그를 만났다. 그는 여성과 극애 등의 밀모를 문공에게 고하였다. 문공은 여성과 극애를 부르려고 했지만 그들의 무리는 매우 많았다. 또 문공은 즉위할제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할까와 두려워 변복을 하고 미행하여 왕성에 도착해서 몰래 진나라의 목공을 만났다. 이때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다. 여성과 극애 등은 과연 반란을 일으켜 궁성을 불살랐으나 문공을 찾지 못했다. 문공의 호위군들은 그들을 격퇴시켰다. 여성과 극애 등이 군대를 이끌고 도주하려 하자 진목공이 여성과 극애 등을 유인하여 황하 강변에서 그들을 죽였다. 진나라가 평정을 회복하자 문공은 다시 환국했다. 조심스러운 사람을. 이해 여름에 마침내 문공은 진나라에 가서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진목공이 문공에게 시집 보냈던 딸은 마침내 정식 부인이 되었다. 진나라는 3,000명을 보내어 문공을 경호하고 진나라의 반란을 방비하였다. 한식의 유래. 짜잔. 한식날의 유래. 그런데 이때 논공 행상에서 그만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 바로 이제까지 문공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계자추가 포상 대상에서 빠진 것이었다. 계자추도 복록을 말하지 않았고 실제로 복록 또한 그에게 미치지 않았다. 계자추가 말했다. 헌공의 아들이 9이 있는데 지금의 죽음만이 살아계실 뿐이다. 해공과 회공은 가까운 사람이 없었고 국내외에서도 그를 버렸다. 그러나 하늘은 진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반드시 주인이 있어 제사를 주관하게 할 것이니 지금의 주군이 아니시면 누구겠는가. 실로 하늘께서 그분의 길을 여셨는데 몇몇 사람이 자신의 공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도둑이라고 한다면 항차 하늘의 공을 탐내어 자신의 공으로 삼는 사람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신하들이 그들의 죄를 덮고 주군께서는 그들의 간사함에 상을 내려 상하가 서로 속이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하기 어렵도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어찌하여 가서 구하지 않느냐. 죽은 다음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하고 계자추 어머니가 말했다. 계자추는 더욱이 그들을 본받는 것은 죄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하물며 이미 원망하는 말을까지 했으니 그들의 복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그래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며 권했다. 그러자 계자추는 말이란 사람이 꾸미는 것일 뿐인데 사람이 자신을 숨기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꾸미겠습니까? 꾸미는 것은 현달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어머니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와 함께 은둔하겠다. 라고 말했다. 그리 죽을 때까지 그들을 2번 다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계자추의 시종이 그들을 가련히 생각하고 국문에 글을 써서 붙였다. 용이 하늘에 오르고자 하니 5마리 뱀이 보자 한다. 용이 이미 구름 속에 오르니 4마리 뱀은 각자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한 마리는 홀로 원망하며 마침내 그 처소를 볼 수가 없도다. 문공이 나와서 이 글을 보고 말했다. 이것은 계자추임이 틀림없다. 과인이 왕실의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가 그의 공로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문공은 사람을 보내 그를 찾았으나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문공은 그가 이미 금상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듣고 금상 주위를 그에게 봉토로 주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계산이라고 청하고 이로써 과인의 과실을 기억하게 하며 선한 사람을 표창하노라 하고 말했다. 후세의 계자추가 죽은 날을 기해 모두 찬 음식을 먹으며 불을 떼지 않는 풍습 즉 한식이 생겨난 것은 계자추의 비극에서 유래하였다. 짠! 일시적인 이익은 천추의 공업을 능가할 수가 없다. 문공이 즉위한 해에 주나라 왕실에서는 내분이 일어나 주나라 양왕이 동생의 반란을 피해 정나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문공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문공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았으나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세 장 남았는데 여기까지. 목욕 사우나에서 엄마가 계속 전화를